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우스갯삼아 졸업 빨리 해야 된다고 점점 갈수록 그런 게 너무 많아져서 힘들다. 실습도 이제 저희 학교만 해도 또 당장 올해 또 실습 시험도 생기고 하는데 그래서 점점 이렇게 좀 학습 부담도 많아지고 배우는 것들도 좀 다양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대한한의학회의 첫 번째 유튜브를 같이 하게 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네, 아마 대한한의학회 첫 번째 유튜브는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세 분의 게스트분들이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저희 소개부터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치과과에서 척추관절 진료를 하고 있고 현재 대한한의학회에서는 기획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이런통합의학과 진료를 하기도 하고 또 기초의 진단학교실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대한한의학회에서는 교육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임정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양리학교실 소속으로 한의학의 양리 기전을 연구하고 있는 박진봉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한의학회에서 학술 홍보이사를 맡아서 오늘 이렇게 유튜브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대한한의학회 유튜브로 하면 굉장히 딱딱할 수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닥 밝은 분들은 아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한의사 분들도 보지만 일반 국민들이 한의학을 좀 친숙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편안하게 오늘 어떤 유튜브를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겠죠? 열심히 하죠. 네. 근데 저희 한의학회 유튜브 제목이 있나요? 제목이 제목을 이제 지으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지어보는 걸로. 오늘 지어보는 거. 이거 그 유튜브 보시고 혹시 좋은 제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한의학 회장님이 사비로 아마 상품 주시는 걸로 지금 사비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달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저희 이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임정태 이사님이랑 저는 또 친분이 많잖아요. 네, 서로의 맞는 암흑과 찌질을 그렇죠. 저희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 동기였고 또 이제 한방병원에서 같이 이제 수련도 했었고 같이 하고 또 어쩌다가 또 이렇게 한의학회 일도 같이 하고 있었죠. 그죠. 네. 인연이 참 기네요. 그죠? 네. 그리고 박진봉 교수님도 저랑 또 인연이 있죠? 그쵸. 저희는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예전에 같이 한번 유튜브 나온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전과자라는 유튜브에 저희가 출연을 같이 했었죠. 네. 종양미세환경에서 한약이 어떠한 작용을 할 수 있는지 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암은 그 의료기술의 발달, 생명과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질환이죠. 암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증식! 맞습니다. 증식.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초음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어깨 관절, 인플레인 어프로치 방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런 일반 침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초음파를 가이드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어떤 침 치료가 초음파를 보면 좋냐면은 지금 우리가 또 많이 쓰이는 도침 같은 경우. 도침은 뭐냐면은 이 침 끝이 칼날처럼 블레이드 되는 거예요. 사실 전과자가 지금이 그 뷰가 한 500만 뷰가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도 가끔씩 들어가서 이제 뷰를 올려주거든요. 네, 사실 그렇죠. 저도 이 방송 출연은 이제 꽤 많이 했었는데 그 방송하고 나서 그렇게 많은 연락은 처음 받았었던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아마 그 방송을 봤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이승훈 교수를 찾았을 테니까. 네. 아마 그 중에서 이제 여러 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많이 봐요. 10,000번쯤 네. 봤어요. 네, 일단 오늘은 저희가 첫 유튜브를 이제 촬영함에 있어서 이제 좀 가벼운 주제로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한의학 예전과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다라는 주제로 그냥 가볍게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하는 얘기 중에서 일단은 이제 진료 현장,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이 어떻게 이제 바뀌었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한번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임정태 이사님은 저희가 이제 같은 한방병원에서 수련을 했었죠. 그게 언제였죠? 그 2008년부터 이제 인턴 때부터 같이 2007년. 네, 2007년. 20년 이제 전 얘기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2007년에 아마 경희대 한방병원에서 이제 일반 수련의로 같이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그때랑 지금이랑 뭐 좀 다른 게 있나요? 지금 이제 뭐 원광대 한방병원도 있고 한데
일단은 환자 구성이 좀 그때랑은 약간 음. 달라진 것 같고, 저희가 처음에 인턴 레지던트 할 때는 뭐 뇌졸중 급성기 환자 이런 환자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런 거는 조금 줄고 이제 암 환자라던가 근골격 환자들은 여전히 많고, 뭐 교통사고 환자들도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뭐 내과 질환 환자들도 그전 조금 뭐랄까 종류가 좀 더 다양해진 부분들이, 예를 들어 뭐 파킨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보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정말 이제 저희 수련할 때만 해도, 지금 이제 뭐 얘기하지만 이제 라떼 얘기를 좀 하긴 하지만, 네. 이런 얘기는 사실 저희 수련이들 앞에서 하기는 좀 그랬지만, 저희끼리 있으니까 얘기하면은 그때 환자가 정말 많았죠. 정말 많아요. 네, 그때는 정말 수련할 때 환자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사실 힘들긴 했었죠. 그렇죠. 그때는 게다가 네. 차트를 손으로 쓰던 때였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때. 몇십 명을 막 요즘 전공의들이 있는데요, 환자 많고 힘들다고 할 때 나 때는 뭐 맞아요. 큰일 나십니다. 맞아요. 그때는 맞아요. 중풍 환자분들, 뇌졸중 환자분들이 정말 많았고, 아마 한방 하면은 중풍, 이게 아마 좀 비슷한 이제 많이 떠올려서가지고 아마 중풍 환자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아마 중풍 환자 굉장히 많이 왔었고, 뭐 다양한 중풍 환자분들을 많이 봤었는데, 이제 방금 이제 임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좀 다양한 이제 중풍 환자는 좀 줄었죠, 그죠, 확실히. 전보다 확실히 좀 줄은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이제 뭐 여러 이유가 있긴 하겠는데, 뭐 어떤 뭐 보험적인 측면부터 시작해서 뭐 재활병원들이 좀 늘어나면서 한방병원에서 그 이제 입원 환자분들이 좀 많이 좀 줄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자리를 최근에는 이제 암 환자 이제 합진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회복기에 환자들이 조금 자리들을 많이 채워주시고 있는 것 같고, 입원 환자들은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수련을 안 했거든요.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석사를 들어가면서 이제 실험 연구를 했는데, 제가 이제 학생 때 이제 실습을, 임상 실습을 가면은 그 두 분이 이제 레지던트 때셨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되게 엄청 멋있고 똑똑해 보였거든요. 근데 그때에 배운 것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을 하시나요? 지금 환자를 진료를 두 분 직접 하시니까 쓰신다고 하면. 그때랑 사실 거의 20년 전이죠. 뭐 사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뭐 한방병원이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바뀐 게, 물론 이제 환자군은 저는 이제 척추 관절 환자들을 많이 보니까 환자군들은 좀 비슷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초음파 진단 기기를 진료실에 많이 쓰죠. 그래서 뭐 진료에 보조적으로 쓰기도 하고, 이제 초음파 유도하에 이제 다양한 한방 치료를 좀 같이 하기도 하는 게 일단은 제일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근데 또 이제 질환 중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환자들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치료하기 좀 이렇게 까다롭거나 어려운 환자들. 그러니까 원인이 딱 하나, 뭐 디스크, 뭐 협착증 이런 분들도 뭐 많지만, 뭐 통증도 있는데 잠도 못 자시고, 뭐 아니면 소화도 좀 안 되고 그러면서 뭐 불안하고, 약간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섞여 있는 환자분들이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마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환자분들이 또 한방 치료가 잘 되긴 하는데, 확실히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더 한방 치료를 좀 선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치료법 측면에서 또 보면은 저희 전공의 때에 비해서는 요새는 뭐 침도나 야침이나 뭐 매선이나 추나 같은 치료법들이 좀 다양하게 많이 쓰이는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 한방병원도 한방병원인데 로컬 한의원의 어떤 진료 형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사실 한의원에서 뭐 혈액 검사를 한다던가 뭐 심전도나 이런 검사 같은 걸, 초음파 이런 게 잘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수의 한의원에서 뭐 혈액 검사도 하고 초음파도 하고 뭐 심전도라든가 이런 현대 의료기기들을 뭐 너무나 당연하게 의료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고, 또 환자들도 예전에는 뭐 한의원에서 이런 것도 해요, 혹은 뭐 고발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랬지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한의사들이 그런 현대 뭐 검사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들이 일상 현장에, 진료 현장에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한 20년 사이에 되게 많이 바뀐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그 실습을 돌 당시랑 또 지금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한방 응급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응급 환자가 줄어드는 건가요? 그때는 되게 많았고. 그쵸. 그 사실 한방 응급실이 저희 이제 수련할 때랑 이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코로나 때까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었는데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사라진 부분이 있어요. 조금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한방 치료가 만성 질환에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사실 급성기 환자도 굉장히 많았어요. 가볍게로 하다면은 뭐 발목이 삐끗하다든지 허리가 이제 삐끗해가지고 못 일어나신다든지 뭐 이런 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임 교수님 저희 아시죠? 우리 그쵸. 명절 때 정말 네. 하루에 한 4, 50명이 하루 종일 오는데 그 보면 진짜 아프신 분도 있고 막 소곤소곤 하면서 전부치기 싫어서 아픈 척하고 왔다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명절이라. 있고 진짜 막 응급 뭐 뇌졸중 환자가 오기도 네. 했었고 정말 그 명절 때는 약간 서로 피하고 싶은 턴이 응급실 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그런 경우도 있었죠. 이렇게 뭐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침구과다 보니까 이제 침치료가 이제 응급 환자들에게 이제 증상을 개선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치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게 많았냐면은 이제 발목 삐끗해서 오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의과에서 이제 처치를 받았는데 조금 더 이제 본인은 이제 좀 적극적인 처치를 받고 싶다고 해서 이제 의과 응급실을 거쳐서 이제 한방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이 동시침, 이제 네. 원위치어를 함으로써 환자가 이제 쩔뚝거리거나 이제 뭐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걸어가게 한다든지.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저희가 일부러 침치료해서 좀 환자 좀 걷게 하면은 저쪽 응급실까지는 걸어갔다고 하고 네. 예, 그런 경우도 사실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스트레처카에 이렇게 실려 오셨던 분들을 이제 침치료를 해서 이제 뭐 동작침, 동기침을 하면서 이제 걸어서 이제 나가게 했었던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 일단은 뭐 이렇게 좀 진료 측면에서도 확실히 좀 예전이랑 좀 달랐던 게 있었어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예전에 정말 이제 환자분들이 많았던 얘기를 좀 하고 싶었었는데 예. 요새는 조금 더 이제 다양한 환자분들이 이제 한의원 또 한방병원에 많이 이제 찾고 계시고요. 교육 측면에서도 좀 바뀐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근데 한의대 다니냐 그러면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맨날 중국어 한문책만 보냐. 네. 근데 실제로 많이 보기도 했고요. 네. 뭐 지금도 기억나는데 뭐 맹자 같은 거 외워서 시험도 보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좀 다양한 것들이 많아져서 뭐 예를 들어서 의료 인문학 같은 것도 많이 배우고 또 본과 올라가면은 임상 술기 실제로 환자한테 어떤 처치를 하는 거에 대한 술기 실습도 많아지고 또 의료 인문학 이런 부분도 많아졌고 또 저희 다닐 때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았는데 통계라던가 의학 연구 방법론 뭐 네. 근거 중심 막 이런 연구에 대한 것들도 좀 많아지고 그래서 배울 것들이 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우스갯삼아 졸업 빨리 해야 된다고 점점 갈수록 배우는 게 너무 많아져서 힘들다. 실습도 이제 저희 학교만 해도 또 당장 올해 또 실습 시험도 생기고 하는데 그래서 점점 이렇게 좀 학습 부담도 많아지고 배우는 것이 좀 다양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실 한의대 다닌다고 하면은 제일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한자 얼마나 알아야 되냐, 그리고 중국어 알아야 되냐, 아마 이런 거 이제 많이 여쭤보고 이제 아마 뭐 제일 이제 많이 이제 예과 네. 학생들을 많이 이제 네. 맞닥뜨리시니까 네. 네. 어떤가요? 네. 사실 지금도 한자는 중요하고요. 한자 공부 학생들이 열심히 하지만 처음에 이제 한자 공부를 제일 어려워하기는 하죠. 고등학교 때는 많이 하진 않았는데 대학교 오면서 이제 새롭게 공부해야 되는 분들이 생기니까. 근데 아까 임정태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한자 그 옛날 책들을 과거에는 옛날 책들을 보는 비중이 좀 많았다면 지금은 옛날 책도 계속 보지만 이제 뭐 논문도 많이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예 그 지금 최신의 생물학이나 이런 것들도 배우면서 동시에 그 의료인으로서의 그 가치관을 형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인문학과 관련된 이 사람이 정말 윤리적으로 올바른 의료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많이 시행을 하면서 제가 몸으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임상 실습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때는 임상 실습을 1년 딱 그 병원에서 실습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었다면 지금은 기간 자체도 한 1.5배, 2배 이렇게 늘어났고 실제 임상 실습을 하는 기간도 그 전부터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 실습 시간에도 여러 가지 술기들을 익히는 것들을 해보고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 학생들은 제가 다녔던 때보다는 조금 더 바로 진료를 할 수 있는 1차 의료인으로서의 그런 가능성을 많이 갖고 졸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요새는 방문 진료나 뭐 돌봄 실제로 이제 가서 주치의 역할을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욕창 환자를 치료한다던가
집에 계시는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한의원에서 방문 진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비위관 콧줄도 껴야 되고 소변줄도 껴야 되고 욕창 소독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한의사들도 그런 것들 이제 한의대에서 그 본과 3, 4학년 때 실습을 통해서 그런 술기들을 다 배우고 나가고 있거든요. 봉합하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이제 뭐 한의사가 그런 거 소변줄도 껴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다 배우고 나갑니다. 학과장님 다운 이제 지금 이제 네, 거의 한의대 홍보하러 나가시는 네, 여기는 이제 여기는 저 아니에요. 네, 학교의 홍보는 아니고요. 네. 어쨌든간 이제 종합해 보면은 이제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다양한 거를 이제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쵸 저희 예과 때 아마 맹자 저희 외웠었죠. 맹자오랄이라고 맹자오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한자를 좀 친숙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중국 고전 중에서 뭐 논어나 맹자 같은 거를 이제 하나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정말 그 원서를 좀 읽었었죠. 예, 맞아요. 지금도 기억나요. 하필 완리 있고 맹자견 양회영은 하신데 왕활수 불원철 적절 역장류 이리 목포니까 네, 아직도 이 첫 구절을 외우고 있어요. 이게 아마 옛날에 장금이 대장금 할 때 아마 이형의 그 배우님도 아마 요거를 이렇게 외웠던 거를 그런 장면이 그런 장면이 나왔었어요.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했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딴 거보다 몇백 년 된 전통이고요. 네, 아마 이거는 좀 이제 한자를 좀 익숙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아마 그런 것도 좀 있지만 아마 좀 현대 의과학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의료 윤리, 거기다 임상 술기 이런 부분까지 아마 요새 이제 한의대생들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있지만 좀 학생들이 요새 관심사가 좀 어때요? 옛날에 비해서? 관심사요? 네. 요새 학생들이 저랑 대화를 많이 안 해주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뭐 제가 또 학과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새 학생들 중에 연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예전에는 한의대를 다니면서 연구를 하고 싶다 혹은 연구실에 간다라고 하면 되게 특이한 친구예요. 저처럼 되게 이상한 애들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학부생들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번쯤은 연구실에 가면서 교수님하고 뭐 이렇게 디스커션 이게 뭐라죠?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하면서 실제 논문도 읽고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 임상 연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임상 자료 분석을 하거나 이런 연구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또 학생들 참여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보니까 여러 학교들이 요새 리서치 캠프 같은 프로그램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도 올해 한 50명 정도 이제 지원했었고 매년 그렇게 다른 학교들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학생 때 생각해보면 본과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연구라는 걸 거의 생각을 못했었는데 지금은 다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이렇게 써가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는 그게 된 것 같아요. 예. 들어보니까 학생분들이 더 힘들어졌네요. 더 힘들어요. 빨리 졸업해야 됩니다. 뭐 그래도 사실 이렇게 좀 연구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마련이 되는 것 같아서 뭐 그거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것 같고 뭐 동아리는 좀 어때요? 동아리도 예전보다 더 종류도 많아졌죠.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학술 동아리, 봉사 동아리, 그다음에 이제 뭐 취미 활동을 하는 동아리 이 정도로 나눠졌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때보다 취미 활동을 하는 동아리가 더 개수가 많아졌습니다. 동아리 어떤 거 하셨어요? 저는 봉사 동아리랑 노래 동아리 했었는데 봉사 동아리는 힘들었어요. 의료봉사 네. 뭐 봉사를 잘하려면 또 친목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친해져서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요새는 학생들이 이제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댄스 동아리나 아니면 이제 오케스트라 이런 것들이 저희 때 졸업할 때쯤 이제 생겨났는데 지금은 그런 동아리들이 엄청 인기가 높더라고요. 저희 학교 댄스 동아리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 지도 교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공연을 구경 가면 학생들이 이제 강제로 춤을 추게 만들려고 해요. 너희들은 무릎 관절이 자유롭지만 난 아니다. 네. 그렇게 넘어가죠. 준비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제 뭐 한의학을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지만 뭐 다양한 활동들 하면서 그쵸 이게 또 의료인이 되려면은 또 이제 그 집중적인 어떤 그 의학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맞아요. 뭐 문화나 또 어떤 뭐 다른 의학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또 환자 치료하는데 제가 진료를 해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전에는 조금 더 이렇게 좀 긴장돼 있다면 지금 훨씬 더 활발한 친구들이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에 있어 보면. 네, 뭐 이렇게 이제 교육 얘기도 해봤는데, 근데 또 이제 사실 저희가 또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얼핏 얘기했지만 연구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한의학 관련된 연구. 임정태 교수님 연구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많이 하시는데 뭐 어떻게 좀 연구가 좀 달라졌어요? 요새는 이제 저희가 이제 레지던트 때 뭐 박사 초반 그럴 때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제 전공의들이 논문 낸다 이러면은 문헌 리뷰 같은 거 하거나 병원 자료 보는 정도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아니면 이제 동물 실험 같은 거 하거나 그런 게 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뭐 실제 임상에서 활용되는 자료들 예를 들어서 뭐 건강보험 청구 자료라든지 뭐 그거를 병원 자료랑 연계를 한다던가 아니면 실제 로컬 한의원들에 있는 자료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한다던가 그런 이제 실제 임상 자료 같은 거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전에는 뭐랄까 한의학이 효과가 있어 없어 정도만 봤다면 그게 어떤 뭐 삶의 질을 개선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의료 체계 내에서 어떤 공헌을 하거나 뭐 경제적인 뭐 효과를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연구 주제들이 조금 임상에서는 좀 많이 뭐 넓어진 것 같고 뭐 질적 연구나 설문 연구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예전보다 연구의 어떤 방법론도 다양해지고 또 다루고 있는 질환들도 예전에는 좀 근골격계나 뇌졸중 위주에 좀 국한이 됐었던 게 좀 많았었는데 점점 더 한의 클리닉 같은 것들이 병원이나 로컬에서 많아지면서 점점 다양한 질환들을 좀 많이 해가고 있는 생각도 들고 마지막으로 그 AI가 생기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한 가지 또 변화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제 생각에는요. 일단 국제 협력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한의계가 이렇게 국제 협력을 많이 했었죠.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70년대부터 국제 학술 대회를 열고 막 이런 기록들이 이제 학교 이제 역사를 보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세계 많은 국가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고 협력을 하고 하면서 이 한의학이 또 단순히 한의학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 한의학에 대해서 점점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우리가 뭐 비슷한 중의학이 있든 혹은 칸포의학이 있는 뭐 중국이나 일본, 대만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한의학의 치료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면서 이 침이나 한의학의 사용에 대해서 이제 뭐 근거를 확보하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외국인 연구자들하고도 같이 협력을 할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그 뭐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나 뭐 신부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끼리 한의계 학회에만 나왔다면 뭐 유럽 심장학회 이런데 한약이 뭐 신부전을 좋게 한다던가 심근경색을 예후를 좋게 한다던가 이런 RCT 연구들이 뭐 몇천 명 대상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뭐 한국도 한국인데 중국에서도 그런 연구들이 점차 발전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효과 있다는 근거들이 이제는 약간 외국에서도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예전에는 이제 한의학 하면 약간 신비로워서 이제 그걸 이제 많이 썼다면, 뭐 저희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보완 대체 의학일수록 사람들의 플라세보 효과가 더 높다.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시기였다면은 지금은 정말 효과 있는 거를 이제 저희가 쓰고 또 그걸 연구하고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도 그걸 관심을 갖고 아마 이런 이제 시기로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한의학과 관련돼서 뭐 예전과 지금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저희가 어떻게 오늘 좀 유튜브에 출연해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어떻게 한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정신이 없네요. 저희는 유튜브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좀 쳤잖아. 네, 저희가 어쨌든 오늘 이제 첫 시작이라서 좀 두서없이 얘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 아마 다음 편부터는 저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궁금했었던 이제 사항들을 하나씩 이렇게 딥하게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고요. 이제 바로 이 편에서는 저희가 아까 언급드렸던 침이나 한약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를 한번 저희가 콕 집어서 좀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한의학회의 첫 번째 유튜브를 이상으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혹시나 궁금해 하시거나, 네. 댓글로?
네, 근데 댓글은 안 볼 것 같죠? 네, 댓글은 뭐 험한 댓글은 좀 피해 주시고요. 네, 뭐 좋은 댓글 위주로 많이 좀 달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제목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2편에서는 이 멤버로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첫 유튜브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네.